자, 오늘 제가 제품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하이리뷰 쪽 대표하는 제품에 대해서 다른 상품과 비교 실험을 좀 해볼까 해요. 좀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면서 그 선택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것은 건강식품을 대표하는 키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키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제품은 먼저 실험을 먼저 해놓고 키토 올리고당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아주 즐겨 찾고 있는, 특히 피곤하면 즐겨 찾고 있는 프리커피가 있죠. 그 프리커피를 한번 타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프리커피가 커피만 들어있지 않고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굉장히 이제 유화제 같은 것도 들어있고 이 지방 성분과 그 다음에 합성 첨가물 자체가 잘 녹을 수 있는 성분들을 잘 넣어놓은 상태죠. 근데 이 넣어놓은 상태를 무엇로 표현을 하고 싶냐면 내 몸속에 혈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 이 키토산이 해주는 역할은 혈액 속에 있는 지저분한 아주 큰 덩어리, 그런 거를 흡착해서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키토 올리고당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 역할이 내 피를 빼다가 해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되게 이제 맛은 있으나 굉장히 몸에 해로운 커피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키토 올리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캡슐 2개를 하루에 3번씩 섭취하게 돼 있으면서 가격은 77,000원 정도 합니다. 한 달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혈액이라고 생각하는 말려버린다고? 혈액이라고 생각하는 커피 안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짜서 집어넣고, 이게 이제 약간 기름 성분을 가진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연질 캡슐로 꽉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행수? 오행수기. 오생단. 그쪽에서 키토산이라고 하는 제품을 똑같은 섭취해야 되는 양만큼, 한 끼에 섭취되는 양만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개를 넣고요. 저희 제품도 한 끼에 2개를 먹는데 2개를 넣을까요? 넣고 얼마큼 독소와 영양소를 이렇게 분리해내면서 흡착 배설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네. 네, 지금 좀 얘기 중인데 얼른 오세요. 아, 그래? 그럼 누구랑 얘기 중이냐? 네. 이게 보시면 지금 따뜻한 물에 커피를 넣어서 진행을 한 상태인데요. 이쪽도 굉장히 몽글몽글하게 커피와 그 합성 첨가물을 분리해내고 있죠. 이쪽도 분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요. 키토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유래가 됐냐?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투여되고 난 다음에 온 국토가 다 황폐화가 됐는데 그 중에 꽃게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팔딱팔딱 뛰어다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기인을 해서 이게 독소를 굉장히 흡착해서 해서 자기 스스로 자생능력을 가진 그런 좋은 물건이구나, 좋은 제품이구나 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이 키토산을 가지고 독소를 흡착 배설하는 걸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내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저희가 생기죠. 면역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독소를 빼는과 동시에 키토산이 해주는 역할이
면역을 증강해주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 자체를 둘레를 둘러가지고 개를 빼내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신기하다. 두 개를 봤더니 이쪽이 더 빨리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이렇게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보여줄 제품은 저희가 수없이 많은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런데 어떤 음식을 많이 먹죠? 내가 내 입에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상당히 많이 먹지만 내 몸에 좋다는 음식 그런 거는 그렇게 맛이 없으면 먹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 정말 수없이 많은 음식 중에 내 몸속에 독소를 최소한 안 넣어줄 수 있는, 정말 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연이 만들어주는 그대로의 물질을 전혀 어떤 열을 가하지도 않아서 효소가 처리되지 않고, 아니, 효소가 죽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저것을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한 가지 음식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쭉 먹고 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를 열 처리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 45도에 동결 건조를 하는데 여기에 보리, 알파 현미, 찹쌀 현미, 프락토올리고 그다음 다시마, 약소, 브로콜리, 무청, 양배추, 당근청 이런 식으로 해서 54가지를 동결 건조를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식사인데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이 식사를 하게 되면 내 몸속의 기운을 굉장히 자연의 기운을 돌려준다는 거죠. 어떻게 돌려주냐? 밥을 먹으면 화식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 뱃속에서만 돌아가요, 기운이. 근데 고기, 육류의 것을 먹으면 이 머릿속에서만 기운이 돌아가는데 이 생식을 먹게 되면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드리냐면요. 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쪽은 그냥 알카리수. 저희가 이제 저기서 떠온 물을 넣고요. 이쪽도 알카리수에다가 생식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고 무슨 실험을 하냐면 전기 실험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기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요. 긴 쪽을 여기다 꽂고 짧은 쪽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장치를 한쪽 전류만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꽂아야만 이쪽이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지금 장치인데 내 몸속에 젊은 사람들은 한 60에서 70% 정도 전류가 흐르고 나이가 들거나 아픈 사람일수록 기가 빠지면서 40% 미만으로 자꾸 떨어지면서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더 질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보면 그냥 물도 아닌 알카리수 안에는 미네랄이 많이 섭취되어 있기 때문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걸 꽂았을 때 이렇게 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기라고 하는 건 꼭 저렇게 연결 콘서트만 꽂아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내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이런 영양소 안에도 전기가 흐른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흐르죠. 그런데 생식에다가 넣었을 때는 어떤 정도의 전류가 흐를까? 제가 온몸의 기운을 다 돌린다고 했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밝게 빛이 나죠. 이만큼 생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을 이렇게 전기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운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건데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음식은 전 세계에서 GMO 식품 1위국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야채를 통해서도 중금속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2차, 3차 가공물인 육류나 우유나 계란이나 거기에 3차, 4차로 가공되는 모든 음식들은 GMO 식품의 사료를 만들어서 먹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들이 또 다시 가공이 돼서 먹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것을 아예 사료를 먹지 않고 항생제를 치지 않는 거라면 조금 더 안심하겠지만 거기에 다 기인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이렇게 바람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되게 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환자들은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를 얘를 먼저 먹으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하게 된다면 어떤 장기적인 질병들이 있죠. 만성질환들, 당뇨나 혈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와중에 키토산이 지금 분리를 해냈죠. 한쪽은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를 해내고요. 그리고 한쪽은 분리를 해내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뭉글뭉글해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차이는 어떨까요? 이제 제가 그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키토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키토 올리고당 골드라는 이름을 썼더라고요. 이름에 많이 어떤 처리까지 했는가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올리고당 처리를 한 거는 꽃게 껍질을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산 처리를 하고 또 그것을 효소 처리를 한 거를 올리고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일명 저희들이 올리고당이 좋다고 그냥 엿 대신 올리고당을 먹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분자가 아주 잘게 작게 적어지면서 단어가 뭐 지적받았더니 그렇게 하면서 흡수율이 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토산도 이게 올리고당 처리한 키토산과 아닌 키토산의 차이는 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간이 좀 나쁜 사람들은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알이 빨개지기도 해요. 특히 이 눈동자 자체가 막 빨갛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독소를 막 처리하면서 이 가장 모세혈관이 가장 또 미세한 그쪽 부분으로 이제 튀어나오다가 한 2, 3일 지나면 아니면 이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 더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하루 만에 없어지기도 하면서 이 독소를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 흡착 배설을 할 것 내가 오메가3를 먹으면 흡착 배설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어떤 독소들을 빼내지만 큰 덩어리를 흡착 배설할 때는 키토산을 상당히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도 빠져나가는 그 동영상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건 화장품 쪽과 세제리고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 화장품 중에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있죠.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합쳐갖고 만든 요즘에 비비크림이라는 거 상당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바르고 간단하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 비비크림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 화장품을 이렇게 2년 정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데는 최소 70에서 80가지를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제품을 아무리 이제 성분이 뭐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성분 가지고는 상당히 알아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기 편한 방법으로 뭐를 봤냐면 물속에다가 이 제품을 흔들어 보거나 불에다 태워보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화장품을 제가 물속에다 한번 흔들어 보려고요. 이거는 하이리비 재생 프로그램 중에 피부 재생하는 프로그램 중에 들어있는 멀티 커버 로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비비크림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커버력이 높은 커버 로션이 있고 얘는 이제 더 피부 재생에 아주 전혀 피부 재생이 되는 어떤 피부에 뭐라고 해야지? 손상을 전혀 끼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죠. 피부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딩 오일을 썼는지 여기다 넣고 한번 흔들어 보면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람수는 35g인데 38,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조그만해 보이지만 50g의 이제 비비크림은 이제 가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애터미 비비크림을 했는데 다른 회사 비비크림으로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애터미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솔고 거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못 갖고 왔네. 솔고게 한 38,000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도. 근데 이거를 물에다 흔들어 볼게요. 자, 물에다 흔들어 보면 이거는 이렇게 완전히 물에 녹죠. 그래서 이 오일을 쓰는 데 있어서 수딩 오일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링 프로그램을 하면 피부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거기에 정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자극이 가지 않도록 아주 이제 천연적인 물질도 되게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친구는 보세요. 굉장히 막 딱딱하게 뭐가 다 붙어 있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화장품을 솔직히 이걸로 끝내진 않아요. 이 이후에 색조 화장품도 더 바르고, 이 전에도 기본적으로 기본 기초 화장품을 상당히 많이 바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2중 세안, 3중 세안을 해서 다 닦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성분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모공 사이에 다 켜켜이 남으면서 주름의 원인, 색소 침착의 원인, 기미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를 많이 쓰나요? 그 클렌징 티슈를 많이 쓰는데 귀찮아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 클렌징 티슈를 저희 제품이 이게 80매에 9,100원 하는 제품이고, 이건 구원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얘는 이제 크기 차이만 해도 나는데,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얘는 엠보싱 처리가 되면서 로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클렌징 티슈가. 이렇게 주물러 보면 전혀 느낌이 없어요. 로션처럼. 그런데 얘는 주물러 보면 거품이 바글바글 납니다. 손으로 느껴지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클렌징 티슈를 하고 나서 전혀 닦아내지 않으면 이 거품 때문에, 이 거품을 만들어내는 건 대부분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색소 침착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얘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잖아요. 집어넣고 얘를 저희가 닦아낼 때 퐁퐁으로도 닦아내고 클렌징 오일로도 닦아내보고 다 하는데 전혀 이 통이 닦아내지지 않고 통이 사가버렸어요. 계속. 근데 이 클렌징 티슈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처리를 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닦이는 걸 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티슈의 장점은 정말 세세한 곳까지 잘 닦아낸다. 이거 오일, 이 석유 타입의 어떤 기름, 미네랄 오일을 석유에서 뽑아낸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 요 비비크림도 이렇게 잘 닦아내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클렌징 티슈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내 얼굴에다 무엇을 바르냐에 따라서 이게 경피독이 또 한 번 내 간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좀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서 써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세탁 전 처리제인데요. 세탁하기 전에 저희가 이 목대 깃이라든지 이 깃에 묻어있는 때라든지 손, 팔목 아니면 이런데 뭐 볼펜 자국이 묻는다든가 립스틱이 묻는다든가 그 단백질 때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 양말 바닥 같은 거 그런 거를 때를 없앨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뭐를 했냐면 애벌 빨래를 하셨죠. 사전에 거기다가 비누를 묻혀서 딱 빨고 세탁기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거는 따로 빤다든가 해서 그 세탁물을 관리하는 데만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서 세탁 전처리제라고 하는 프리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이 제품 때문에 저희 나라에도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면 얘는 500mg에 한 9,000원 정도 하고 이거는 원액 자체가 1000ml가 들어있는데 9,200원 정도예요. 가격 차이는 얘가 훨씬 싸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얘가 만약에 와이셔츠 깃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묻혀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사놓고 그냥 어디다 이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가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풀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와이셔츠 깃이라면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세탁기에 넣어서 빨게 되면 그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되는데요. 얘도 성질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계면활성제를 좀 썼는지 그 성질을 알기 위해서 물에다가 한번 희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해보고요. 이쪽은 이게 많이 묻히셔야 돼요. 이러면 묻히면서 여기 밑에 떨어지게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게 하는 거죠. 이쪽은 물에 다 그냥 이렇게 희석이 되고요. 여기는 물에 퉁퉁 떠 있어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고 하얗게 이제 막을 이렇게 형성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요걸 이거 물하고 친화성을 가지지 않는 어떤 계면활성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저도 어렸을 때 애들 옷을 뭐가 어른 옷은 그닥 뭐가 묻지 않는데 애들 옷은 수시로 뭐가 묻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했는데 그렇게 기름 냄새가 날 수가 없었어요. 원래 기름이 기름을 잘 녹이니까 그런 성분들을 좀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옷이 흔적만은 하니까 차라리 이걸 쓰지 말고 나는 그냥 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요걸 이제 불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약간 물 기운이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10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애기 들어가니까 물 기운이 있어서 전혀 타지 않고 있죠. 근데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냄새만으로도 그랬고 물에 떠있는 상태만 해도 그랬는데 불에 태워보니까 확연하죠. 어떤 성질의 계면활성제를 썼는지 그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독약을 갖고 썼다라고 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품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가격도 2분의 1이나 이제 비싸고. 우리 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솔직히 세탁전 처리제도 그래요. 일상에서 가장 나랑 같이 접해져 있는 거잖아요. 옷으로 항상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내와 함께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성질의 것을 쓸 것인지를 이제 판단해내는 거지만, 제일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남자든 여자든 다 쓰고 있는 게, 여자들 생리대 사건 가지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관리가 나고 전국이 뒤집혔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들어지는 건 생리대보다 훨씬 더 문제되는 건 휴지 아니냐. 휴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천연 펄프를 그대로 썼냐, 아니면 재생 펄프를 쓰면서 거기에 어떤 하얗게 만드는 증백질을 써가지고 내가 그걸 이불 닦고 항문을 닦고 손을 닦았을 때 내 이 경피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 간을 침투를 하고 있고 피부 속에 침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형광증백질을 써서 만들죠, 대부분 휴지가. 근데 이제 천연펄프 휴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천연펄프 휴지는 그렇지 않고 그 펄프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진행을 하는데, 요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 형광증백질 알아보는 파란색 LED 등인가 이런 걸로 알아보시는데, 저희가 그걸 다 가지고 사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이 포비돈이라는 우리 빨간 약 있죠. 다쳤을 때 바르는 그 포비돈 약을 물에다 좀 희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휴지를 집어넣게 되면 형광증백질을 넣은 거는 반응을 하고요. 형광증백질을 넣지 않은 건 전혀 반응하지 않고 포비돈 색깔이 납니다. 그러면 한번 뜯어서 집어넣어 볼게요. 반응을 하지 않죠. 포비돈 색깔이 그대로 묻어나죠. 이거는 이제 미래생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좀 유명한 회사 휴지인데, 저희 회사도 미래생활의 저희 이 하이리빙 휴지도 미래생활의 런칭에서 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휴지를 만들어 달라, 천연 펄프로. 그래서 그런 휴지가 들어오는 거고, 이거 미래생활이 따로 파는 휴지입니다. 어떤 거 볼까요? 색깔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주유소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휴지인데요. 이 휴지는 또 어떤 반응이 보이는 거 볼까요? 어때요? 얘는 이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가지는 파랗게 색깔이 변했죠. 이렇게 요오드에 반응하는 이걸 보고 형광증백질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손, 입 이런 데는 흡수율은 별로 크지 않아요. 특히 흡수율이 별로 없는 데가 어디냐, 림파 쪽은 흡수율이 별로 없대요. 겨드랑이 쪽은. 그런데 생식기가 있는 곳이나 얼굴이나 머리 쪽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바디 클렌저를 발라서 샤워를 해도 흡수해내는 어떤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 쪽은 20% 정도 되고요. 생식기는 한 47%가 돼요. 그러면 우리 휴지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화장실 가서 많이 쓰는데,
그냥 스치기만 해도 독소는 굉장히 형광중백지의 어떤 독소는 내 몸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휴지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휴지하고 이 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벌써 한 1cm 정도가 얘가 높죠. 이제 휴지가 낮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휴지를 쓸 때 이게 손가락이 나오면 이렇게 더 줄줄줄 또 말게 되잖아요. 손가락까지 덮이게 되면서. 그래서 정말 빨리 쓰게 되는데, 이 휴지는 이 높이가 높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손가락이 나오지 않으니까 적은 양으로도 어떤 볼일들을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되게 짱짱하게 말려서 40ml 정도 말려가지고 이 개당 한 800원 정도 진행하는 휴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놓으면 정말 잊어먹고 쓸 정도로 되게 깨끗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휴지라고 적극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알칼리수, 아니 물과 그냥 일반 수돗물과 아주 괜찮은 물을 비교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돗물 공사에서 열심히 이제 소독과 해가지고 향균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 수돗물로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 수돗물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그 실험은 이 pH 측정 수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물속에 미네랄이 많고 영양소가 풍부하면 이 시약을 집어넣었을 때 색깔이 점점 보라색 쪽으로 변하고요. 영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라색, 영양이 적고 그 안에 그냥 증류수처럼 뭐가 없다, 아니면 상한물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요거는 저 전해 한온수기라고 해서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직수로 받아가지고 전해조에 의해서 물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를 하는데,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쪽에 하여튼 영양소가 많은 쪽으로 분리한 물을 받은 것이 바로 알칼리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수돗물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그럼 어떤 색깔을 띠는지 한번 봐볼까요? 좀 흔들어줘야 색깔이 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수돗물도 약 알칼리에 해당돼요. 수돗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다 먹는 생수 이런 건 다 거의 약 알칼리에 해당됩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이게 전해주에서 나온 이제 그런 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pH 한 9.0은 아니고 한 8.7에서 9.0 사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보라색으로 가지는 않았고. 이런 상태인데, 요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 속에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해지니까 내가 내 몸을 차지하고 있는 70%가 물로 해당되는데, 물만 먹어도 미네랄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해를 했기 때문에 물의 입자가 여기 수돗물은 156Hz 정도 되고요. 여기는 50Hz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세포 사이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전기분해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알칼리수의 가장 좋은 점은 이게 갖고 있는 환원력이 있어요. 영양소 쪽을 많이 이렇게 전기분해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내 몸속에 숨을 쉬기만 해도 활성산소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활성산소를 잡아먹는다 해서 뭐라냐, 환원시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환원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빨대로 후 하고 계속 불잖아요. 그럼 내가 뱉어내는 이산화탄소, 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색깔이 뭘로 변해버려요? 노란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런 이제 최고의 환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끓여서 드시기 전까지는 이 환원력을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끓여도 미네랄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뭐 사골고무 같은 거 이런 거 끓이게 되면 입자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더 빨리 우러나오고 음식 같은 것도 맛있어질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직수 방식으로 그냥 드셨을 때 이 환원력까지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물의 입자도 작으니까 흡수율도 좋고 환원력도 좋고 풍부한 미네랄도
들어가는데 얘가 갖고 있는 건 시작처에서 위장 질환 개선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만성 설사라든지 이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장 내 이상 발효라든지 이상 과다라든지 이 네 가지를 시약처에서 아예 이거는 위장 개선 기능을 하는 의료 기구라고 판정을 받은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정수기에서 내 정수기에서 약 알칼리 물이 나와. 그리고 우리 집은 다 알칼리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기분해하는 어떤 장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전해하는 수기냐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일반 정수기도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는 약간 파랗게 약알칼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약알칼리 물, 좀 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인 것이지 이렇게 환원력이 있다든지 물의 입자를 잘라준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먹는 음식은 잠깐. 그래요? 그러면 이 알칼리수를 하루에도 뭐 대부분 뭐 1.5리터에서 2리터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먹기도 하지만 이게 먹어서 내 몸을 이렇게 알칼리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익혀진 음식이라든지 산화된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몸이 도로 원위치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삼겹살에 삼겹살 먹고 나면 속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뭐 먹어요 대부분? 콜라를 먹거나 아니면 냉면을 먹잖아요. 차가운 거. 근데 그 콜라를 한번 먹었다고 치고 콜라는 색깔이 진하니까 제가 사이다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콜라나 사이다나 뭐 산화음 음식은 똑같으니까 한 방울만 한번 먹었다고 해볼게요. 어때요? 한 방울 먹었는데 이렇게 산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산화된 몸을 다시 내가 아까 그런 식으로 알칼리로 바꾸고 싶으면 얼마나 물이 필요한지 한번 부어볼까요? 한 지금 2배 이상을 부었는데도 그냥 약알칼리도 아닌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따라내고 따라내고 알칼리수를 또 더 부어볼게요. 아까 그 파란색은 찾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파래졌죠. 그래서 산성화된 음식을 하나 특히 그 음료수는 거의 대부분 산성이잖아요. 이런 음식이 한 방울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내 몸이 계속 산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정말 콜라 한 방울이라도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몸이 순간 나빠지는 것이 이제 보이니까 어떤 물을 현명하게 선택해서 먹을 건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